재회 상담을 알아보는 분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대부분 불안하고 조급합니다. 지금 연락하면 상대방이 더 멀어질 것 같고, 그렇다고 아무 연락도 안 하고 있으면 이대로 정말 끝날 것 같거든요. 그 사람이 마지막에 했던 말이 진심인지 아니면 화가 나서 한 말인지, 아직 나에 대한 감정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지 그걸 알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거죠. 그래서 카톡 열어가지고 했던 얘기 다시 살펴보고 인스타도 염탐하고 보낼까 말까 고민하면서 메시지를 썼다가 지우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모르는 이 불안한 상태를 빨리 끝내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안을 해소해줄 수 있는 방법, 상대방의 심리를 알아내는 방법, 재회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찾다 보면 재회 상담에 대해서도 엄청 찾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회 상담은 찾아볼수록 더 혼란스러워질 때가 있어요. 지금 내 마음은 급한데 상담을 받기 전에는 누가 정말 내 상황을 제대로 봐줄 수 있는 사람인지, 해결해줄 수 있는 사람인지를 알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눈에 확 보이는 걸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비싼 곳이 더 잘하지 않을까? 누적 상담 몇만 건이면 경험이 많으니까 잘하겠지. 자격증도 있네? 심리 전문가라고 하니까 믿어도 되겠지. 후기가 이렇게 많으면 나도 제외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가격이나 상담 건수나 자격증, 후기처럼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로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잘못이 아니에요. 솔직히 상담을 알아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원하는 게 빨리 상담을 받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상담을 받는 거라면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4만원, 5만원짜리 옷 하나를 살 때도 후기뿐만 아니라 재질을 보고 사이즈를 비교하고 반품이 가능한지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비싼 상담, 무엇보다 내 감정이나 다음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상담을 고를 때는 더 꼼꼼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잘못된 재회 상담은 돈만 아까운 걸로는 안 끝나거든요. 재회 상담이라고 해서 찾아갔는데 정작 재회 가능성이나 지금 할 수 있는 행동은 거의 다루지 않고, 그런 사람을 왜 다시 만나려고 하냐, 빨리 잊어라, 자기 개발해야 된다, 본인이 먼저 달라져야 된다, 이런 말만 하다가 끝나는 경우도 많아요. 물론 자기 개발이 필요할 수도 있고 헤어진 원인을 돌아보는 것도 필요해요. 때로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당장 나는 재회를 원하잖아요. 이 재회를 원하는 상황에서 연락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판단조차 안 되는 사람한테 무조건적으로 본인부터 바뀌어야 된다, 잊어야 된다,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라고 말한다면 오히려 더 막막해져 버리게 된다는 거죠. 또 어떤 상담은 내담자의 잘못만 계속 지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지친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행동했으니까 헤어진 거죠. 이런 식으로 이미 이별 때문에 스스로를 굉장히 탓하고 있는 사람한테 질타하듯이 이별의 원인을 전부 너한테 있다는 듯이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뭐 그렇게 원인을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굉장히 말을 세게, 조금은 불쾌하게 얘기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은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는데, 재회 가능성을 높이려면은 어떤 방법이 좋은데, 이게 따라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정확하게 없이 그냥 무작정 뭐라고만 하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상담을 할 때 내담자를 찍어 눌러가지고 상담자 본인의 말이 무조건적으로 권위 있게 들리게 만들려는 그런 곳들도 제가 많이 봐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담을 받게 되면 내가 마땅한 해결책을 얻는다거나 내 마음이 나아지기는커녕 상담 끝나고 나면 찝찝한 마음이나 죄책감만 더 안고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이런 상담에 몇만 원씩만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십만 원 정도는 흔한 거고 몇백만 원씩 쓰는 분도 많습니다. 재회하고 싶어서,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해지고 싶어서, 혼자서는 판단이 안 돼서 내가 도움을 받으러 간 건데 돈은 돈대로 쓰고 시간은 시간대로 쓰고 상대방과의 관계는 더 나빠지고 내 마음은 더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혹을 떼러 간 건데 돈, 후회, 죄책감, 이런 다양한 부정적인 혹까지 하나 더 붙이겨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재회 상담을 받기 전에 적어도 무엇을 확인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어떤 업체가 좋다, 어떤 업체는 나쁘다, 이런 식의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니에요. 대신 상담을 받기 전에 꼭 확인해야 될 3가지 기준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 3가지만 확인한다면 재회를 100%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재회라는 걸 100% 보장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잘못된 상담 때문에 돈 잃고 시간 잃고 감정 낭비하고 재회와는 더 멀어지는 듯한
그런 잘못된 판단을 하는 거를 예방할 수는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셔야 되는 건 상담이 부실했을 때 내담자로서, 소비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구조가 있는지 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환불 기준이라는 거죠. 제외 상담은 돈을 내기 전에 그 상담의 품질을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옷을 산다면 그 옷은 입어볼 수라도 있고, 전자제품이라는 건 사양을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상담은 직접 받아보기 전까지 상담자가 내 사연을 제대로 읽고 진지하게 임하는 사람일지, 전문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일지 알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상담이 끝나고 난 뒤에요. 상담자가 사연을 대충 읽었어도, 질문에 제대로 답을 하지 못했어도, 정해진 멘트만 알려주는 형식적인 상담을 했어도 그 상담업체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상담은 정상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실제로 통화를 하기도 했고 시간도 사용한 건 맞으니까 소비자인 내담자 입장에서는 반박하기가 어려워요. 환불받기가 어렵다는 거죠. 저는 이 구조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물론 제외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불해달라는 거는 현실적이지가 않아요. 제외는 상담자가 보장할 수 있는 결과가 아니니까요. 근데 제외를 보장할 수 없다는 말과 상담의 품질까지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결과는 보장할 수 없어도 사연을 제대로 읽었는지, 내담자가 물어본 질문을 잘 다뤘는지,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방법이나 그 근거를 설명했는지, 이런 것들은 상담자가 책임질 수 있는 영역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렇게 상담자가 책임져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약속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특히나 이 제외 상담이라는 게 나라에서 발급해주는 어떤 공신력 있는 라이센스가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대뜸 나와가지고 나 제외 상담사야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 사실 여부를 판단하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으로라도 최소한 내담자로서, 상담료를 내는 소비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환불 규정만 있다고 해서 이 상담 품질이라는 게 무조건 보장되는 건 아니에요. 환불은 문제가 생겼을 때의 최소한의 안전장치예요. 상담 품질을 결정하는 건 결국 누가 내 사연을 읽고 얼마나 시간을 들이고 얼마나 전문적으로 분석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윤리적으로 상담을 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받기 전에 두 번째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실제로 누가 상담하는지입니다. 광고에 나오는 사람이 하는 건지, 유튜브에 나오는 사람이 하는 건지, 또 다른 별도의 직원 상담사들이 하는 건지, 얼굴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상담해주는 건지, 그리고 그 사람이 내 사연을 직접 읽고 직접 분석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됩니다. 제외 상담은 사연을 대충 읽고 바로 답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아니에요. 왜 헤어졌는지, 상대방이 마지막에 어떤 말을 했는지, 연애 중에 어떤 갈등이 반복됐는지, 헤어진 뒤에 연락을 몇 번 했는지, 어떤 맥락의 연애를 해오고 어떻게 헤어지게 된 건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될 게 많다는 거예요. 더구나 이 사람이라는 거는 100명의 사람이 있으면 100가지의 색깔이 있는 것처럼 100쌍의 커플이 있으면 그 100개의 컬러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똑같은 말을 서로 했을지라도 의미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커플의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마음이 식었어 라고 말을 한 게 3년 동안 같은 문제로 계속 싸우다가 한 말인지, 아니면 정말 권태 같은 게 와가지고 감정이 식어서 하는 말인지, 이러한 것들이 다르단 말이에요. 또 어떤 커플이 다시는 연락하지 마 라고 한 말이 그 순간에 감정에 화가 나가지고 한 그런 얘기인 건지, 아니면 내가 너무 징글징글하게 집착하고 상대방을 너무 지치게 해서 나온 그 말인지, 똑같은 말이라도 A커플, B커플, C커플, D커플 그 사람들의 맥락, 상황, 성향, 성격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본다면은 전혀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이를 보려면 상담자가 사연을 읽고 충분히 생각하고 분석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책임감 있게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책임감 있게라는 게 되게 추상적이긴 하지만 적어도 얼굴을 공개하고 직접 상담을 하는 사람이라면 상담의 결과가 어떻든 간에 내 얼굴에 먹칠하기 싫어서라도 열심히 할 수 있겠죠. 근데 상담을 너무 많이 받는 곳에서는 이런 과정들, 내가 꼼꼼히 분석하고 판단하고 전문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과정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어느 업체에서 10년 동안 5만 건을 직접 상담했다, 이렇게 홍보를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단순히 계산하면 이 10년 동안 5만 건의 상담을 하려면 1년에 5천 건을 상담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거를 하루로 쪼갰을 때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10년 동안 하루에 상담을 13건씩 해야 10년 동안 5만 건 정도의 상담 건수를 채울 수 있어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라는 겁니다. 심리 상담사들은 상담자로서 배우는 윤리 중에 하나가 지나치게 많은 상담을 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상담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이 쓸 수 있는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상담을 20건, 30건 이렇게 상담하는 것도 사실 많이 하는 거라고 주의하기도 하는데 일주일에 50, 60, 100건씩 상담하는 그런 곳들이 과연 상담 품질이 좋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무한정으로 상담을 계속 받는 곳이 얼마나 내 이야기에, 내 사연에 전문적으로 이해를 하고 시간을 들여가지고 상담을 해줄 수 있겠냐는 겁니다. 이에 대한 답은 여러분도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실제로 상담받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경우가 많아요. 분명히 내가 상담을 받기 전에 내 이야기를 다 전달 드렸는데 막상 상담이 시작되고 났을 때 상담자가 처음 듣는 것처럼 혹은 제대로 내 이야기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다시 묻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상담하는 50분, 1시간, 이 시간 동안 내 이야기 하는 데만 절반 이상이 걸려요. 내 이야기 듣는 걸로 상담 시간이 거의 다 채워진다는 말이죠. 그러고 나서 또 내가 추가료를 내면서 상담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또 내 이야기를 제대로 분석할 시간도 없었으니까 내가 연애 중에 상대방이랑 반복된 갈등을 길게 적어놨는데 그 부분을 거의 다루지도 않고 그 남자는 시간이 지나면 그리워할 겁니다. 이런 되게 추상적이고 마땅한 근거 없는 말로 넘어가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 전에는 꼭 이걸 확인해야 돼요. 내 사연을 실제로 누가 읽는지, 어떤 사람이 하는지, 책임감은 가지고 상담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지, 하루에 상담을 몇 건씩 진행하는 곳인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상담자에 대한 정보들을 우리가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사연을 오래 읽었다고 해서 상담에 오랜 시간을 들인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좋은 상담이 되는 건 아니에요. 상담사가 내 이야기를 잘 들어줬는데도 상담이 끝난 뒤에는 그래서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남을 수가 있거든요. 내가 이별을 극복하거나 내 감정을 회복하는 게 주목적이 아니라 재회 이 자체가 주목적인 상담은 많이 들어주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실제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지금 당장 뭘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방법, 이러한 것들이 내 머릿속에 남아야 좋은 상담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보셔야 되는 건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재회 확률을 높일 수 있을까요? 에 대한 질문에 상담자가 구체적인 방법과 현실적인 방향을 납득 가능하게 설명해 주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설령 방법을 말한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결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까지 설명해 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근거도 없으면 결국 또 상담이 끝나고 난 뒤에는 머리가 아리송하고 불안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연해지거든요. 물론 위로를 하는 것도 중요해요. 헤어지고 난 직후에는 누군가가 내 말을 끊지 않고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재회 상담이라는 건 위로만 해주고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재회를 원하는 상담이라면 말이죠. 그런 사람을 왜 다시 만나냐, 그냥 잊어라, 자기 개발에 집중해라, 일단 공백기를 가져라, 이런 식으로 내가 재회 상담을 신청했는데 두루뭉술하고 마땅한 근거도 없고 그냥 껍데기 같은 말만 듣고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담에서 필요한 건 그 다음 스텝이에요. 왜 지금 연락하면 안 되는지, 왜 이 상황에서는 기다리는 편이 나은지, 반대로 왜 지금 연락하는 게 적기인지, 왜 상대방의 심리를 그렇게 해석하는지, 당장 내가 지금 해야 될 건 뭔지, 재회를 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적어도 방향성을 잡을 수 있어야 내 마음도 편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상담사가 지금은 연락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라고 말했다고 해볼게요. 내담자로서 이 상담자의 말을 믿기 때문에 처음에는 끄덕끄덕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상담이 끝나고 나면 이런 질문이 머리에 남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기다려야 되지? 일주일이면 되나? 한 달이면 되나? 근데 그동안 다른 사람을 만나면 어떡하지? 연락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더 좋은 장점들이 계속 떠오르는데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든다는 거죠. 그럼 결국 불안을 내가 못 견디고 실수를 한다든지 또 다른 상담을 찾는다든지 아니면은 상담을 받았던 사람한테 또 계속 반복적인 돈을 내고 비슷한 조언을 계속 얻는다든지 그거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담자라면은 최소한 이런 것들을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상대방이 지금 어떤 감정 상태일 가능성이 높은지, 현재 연락하면은 상대방이 왜 부담스러울지, 혹은 왜 지금 연락을 해야 되는지, 공백기 동안은 단순히 참기만 하면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담자로 하여금 명확한 근거, 기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납득되게끔 세워지는 게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도 드실 수가 있습니다. 재회 상담은 어차피 정답이 없는 영역인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가능한가요? 이렇게 여쭤보실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100% 정확하게 읽는 건 불가능해요. 상담자가 상대방 머릿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도 아니고 미래의 결과를 확신할 수도 없어요. 이 인간관계라는 거는 변수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좋은 상담은 하나의 해석을 정답처럼 말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상대방은 무조건 아직 마음이 남아있을 거다. 이 멘트만 보내면 나중에 반드시 답장이 올 것이다. 상대방이 무조건 후회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사건들, 상대방이 한 말이나 행동들, 그리고 우리가 한 말이나 행동들을 꼼꼼히 살펴가지고 가능성이 높은 해석과 가능성이 낮은 해석을 구분하고 그거를 각각 선택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위험이나 이점, 장점, 단점 이러한 것들을 설명하고 지금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재회 결과는 불확실할 수 있어도 지금 연락하면 위험한지, 조금 더 기다리는 편이 나은지, 연락한다면 어떤 방식이 더 나은지, 이거는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 유추를 해볼 수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불확실한 문제일수록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지는 더 명확하게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저는 최소한 재회를 주 목적으로 하는 상담에서 다뤄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내 감정이 회복되는 건 이 이후에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재회 상담의 역할이 듣고 싶은 말을 대신해주는 데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듣고 싶은 답이랑 현재 상황에서 당장 필요한 답은 다를 수가 있거든요. 무조건 희망적인 말만 해주는 것도 좋은 상담이 아니고 무조건 잊으세요 이런 식으로 단호하게 말하거나 자기 개발해라,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이상적인 말만 하는 것도 좋은 상담이 아니에요.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있다고 말을 하는 거고 가능성이 낮거나 위험해 보이는 부분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다가가면 안 되는 상황이라면 왜 기다리는 게 나은지 설명을 하고, 다가가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왜 그게 나은지,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연락을 하면 좋을지, 다가가면 좋을지 이거를 정리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담을 받기 전에 이 정도만 따져도 적어도 나를 속이는, 뉴스에도 나오는 그런 사기꾼과 같은 상담은 어느 정도 걸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조금 더 꼼꼼히 보고 싶다, 그렇다면 이거를 하나 더 보셨으면 좋겠어요. 상담자가 자격증이나 경력을 앞세운다면 그 이름만 보고 믿지 말고 그 내용을 직접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심리상담사 1급이다, 부부상담사 1급이다, 커플상담사 1급이다, 이런 자격증들은 이름만 들으면 굉장히 전문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같은 이름의 자격도 그게 어디서 발급했는지, 어떤 교육과 실습을 거쳤는지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물론 자격증이 있다고 무조건 실력 좋은 상담자도 아니고, 자격증이 없다고 해서 실력이 없는 상담자라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누군가가 자격증을 앞세워가지고 나는 검증된 심리 전문가입니다 이런 식의 홍보를 한다면 그 자격증은 어디에서 발급했는지, 그 자격증의 취득 조건은 뭔지, 그 사람이 이 자격증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을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이걸 검색하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딱 3분만 시간 내서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주일 만에 딸 수 있는 심리상담사 자격증도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몇천 원짜리 물건을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수십만 원, 많게는 수백만 원을 내고 현재 가장 불안한 문제를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찾아보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꼼꼼하게 우리가 살펴보고 싶다면 이런 것들까지 여러분이 챙기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재회상담 시장 전체를 나쁘게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 분야에도 자격증 유무를 떠나서 정직하게 경험을 쌓고 정직하게 공부를 하고 내담자의 상황을 진심으로 고민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 절박한 사람의 마음을 이용하는 방식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불안을 더 키우고 지금 결제하지 않으면 늦는다 라고 압박을 하고, 자기한테 상담받으면 뭐든 될 것처럼 설득하고 굉장히 비싼 상담을 결제하게 만든 뒤에 정작 상담의 품질은 굉장히 낮은, 상담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그런 방식의 상담을 하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상담이 반복되면 결국 이 재회 상담이라는 영역 자체가 굉장히 의심스럽고 사기꾼이 많은 영역처럼 변질된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재회 상담은 희망을 파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상대방이 돌아올 거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 내가 돈을 내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의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게 현실적으로 재회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지, 당장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은 할 수 없는 건지, 어떤 선택이 내 상황에서 가장 최선의 선택일지,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시간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재회 상담을 받고 싶으시다면 이 기준은 꼭 세우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첫 번째로 상담이 부실했을 때 그거를 보호받을 수 있는 환불 기준이 있는지 확인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누가 직접 내 사연을 읽고 상담하는지 확인하는 거고, 세 번째로는 기다리세요, 연락하세요 이런 결론만 주는 게 아니라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는지, 내가 납득이 가능하게 설명해주는 그런 상담일지 판단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불분명하다면 애매할 때는 차라리 상담을 받지 않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돈 시간 쓰지 말고 차라리 친구한테 얘기하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 외에 내가 더 추가로 꼼꼼히 보고 싶다면 자격증 같은 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기준만으로도 상담업체를 고르는 실수를 많이 줄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당장 내가 상담을 받지 않더라도 감정적으로 연락하려는 마음을 한번 멈추고 나의 상황에서 반복됐던 문제가 뭐였는지, 상대방이 마지막에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지금 내가 해야 될 행동이나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다만 하루 종일 상대방의 생각에서 벗어나기가 어렵고 내가 너무 힘들고 어떤 판단을 하기에는 제대로 생각이 돌아가지가 않고, 그래서 내 상황을 직접 분석하는 그런 현실적인 방향의 상담이 필요하다라고 느껴지신다면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영상에서 또 뵐게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